안녕하세요. 소변시원TV 윤성국 원장입니다. 야간뇨 때문에 고생하는 중년 남성분들을 상담하면서 신기한 걸 알게 됐어요. 뭐냐면은 공통적인 현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는 전립선 비대증으로 오신 분도 있었고요. 만성 전립선염으로 내원하신 분도 있었고요. 정말 비뇨기과에서 별 검사를 해도 이상이 없다는데 본인은 자다가 2시간마다 일어나는 진짜 야간뇨 때문에 오시는 분도 있었는데요. 이런 분들 공통점이 뭐냐면 아무튼 소변 때문에 통잠을 못 자는 중년 남성분들 치고 양기 부족이 아닌 분들이 없다는 거죠. 소변 때문에 자다가 일어나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소변도 소변이지만 진짜 문제는 다음 날이죠. 컨디션이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분들은 비뇨기과를 가도 노화 현상 때문에 그런 거니까 치료는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노화 현상이란 게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양기 부족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년 남성분들 양기에 좋은 혈자리와 약차 한 가지씩 알아보고 양기를 지키는 생활 습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만 잘 따라오셔도 밤에 일어나서 소변 보러 가는 일은 확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년 남성분들 야간뇨는 양기 부족이 원인입니다. 대체로 40대가 넘어가면서 양기가 꺾이기 시작하는데요. 양기가 꺾이면 정력에도 문제가 생기겠지만 그보다 먼저 느낄 수 있는 게 야간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별 이상이 없다는데 밤에 자꾸 소변 때문에 깬다면 양기가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밤에 자다가 깨서 소변 보러 가는 일을 없애려면 무엇보다도 양기를 보충해줘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동의보감 아시죠? 동의보감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요. 동의보감 소변편에 보면 신장과 방광이 모두 허약하여 내기 즉 양기가 부족해지면 방광에서 소변이 많이 나온다. 그리고 밤이 되면 음이성해져서 더욱 많아진다. 그렇죠? 밤이 되면 더욱 많아진다. 이게 뭐냐면 밤이 되면 소변이 더 마려워진다는 뜻입니다. 또 있습니다. 하초의 기가 원양, 즉 양기로 돌아가지 못하면 소변이 새어나간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한의학에는 방광에서 기화작용이 일어난다고 봅니다. 방광에서 기화작용이 잘 일어나면 방광에 있는 진액이 전신으로 쫙 흩어져서 보호막을 형성한다는 것인데요. 이 보호막이 강하면 어떻게 되냐면 보호막이 몸을 잘 보호해주니까 추위도 안 타고 세균 같은 외부에서 침입하는 사기에도 몸을 잘 보호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면역력이 강해진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기화작용이 안 일어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몸에 보호막이 없어지니까 추위도 많이 타게 되고 무엇보다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몸에 침투했을 때 이걸 막아낼 수가 없어지는 거죠. 즉 면역력이 약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화되어야 할 그 진액이 기화가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네, 소변으로 빠져나가 버리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 기화작용을 촉발시키는 게 뭐냐면 그게 바로 양기입니다. 양기가 있어서 방광을 잘 데워줘야지 그때서야 비로소 이 기화작용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양기가 부족해지니까 기화작용이 잘 안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면역력도 약해지고 그리고 또 정력도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밤이 되면 양기가 더 약해집니다. 밤이 되면 안 움직이니까 아무래도 몸의 신진대사가 떨어지게 되고 또 새벽쯤이 되면 그때가 하루 중에 기온이 제일 낮을 때니까요. 그럴 때 양기가 더 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야간뇨가 생기는 거죠. 그때가 양기가 제일 약할 때니까요. 그래서 야간뇨에는 양기를 보충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양기를 보충해 주는 데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 중에서도 한의원에서 한약으로 보충하는 게 제일 좋기는 하지만 오늘은 셀프로 간단하게 양기를 충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양기 충전의 가장 쉬운 방법은 양기에 좋은 혈자리를 지합해 주는 겁니다. 우리 몸에는 양기에 좋은 혈자리가 여럿 있습니다. 저도 한의원에서 그런 혈자리들을 위주로 침치료를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셀프로 지합하기 좋은 혈자리로는
대표적으로 태계혈을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태계혈은 여기 발목 안쪽에 있는 혈자리인데요. 발목 복숭아뼈 안쪽하고 아킬레스건 사이, 여기 오목한 곳이 태계혈입니다. 이 태계혈은 족솜신경이라고 해서 신장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혈자리이고, 그래서 임상에서도 엄청 많이 사용하는 유명한 혈자리입니다. 이 혈자리는 어떤 효능이 있냐면 우선 신장 기능을 강화합니다. 그리고 하체로 가는 혈액순환을 개선시킵니다. 그래서 빈뇨나 야간뇨 같은 방광 기능이 약해서 생기는 소변 증상을 개선하는데 효과가 좋습니다. 지압을 하는 방법은 손톱이나 이쑤시개 같은 걸로 1분 정도 콕콕 두드려주면 되고요. 손가락으로 지긋하게 눌러주는 것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양기 충전의 가장 쉬운 방법은 양기에 좋은 약차를 복용하는 겁니다. 양기에 좋은 한약재는 많습니다. 그런데 한약재들은 약재들마다 특성이 있어서 한 가지 약을 오랫동안 장복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셀프로 간단하게 만들 수 있고, 그러면서도 부작용이 적은 약재 중에서 양기에 좋은 약차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바로 산수유차입니다. 산수유는 일단 성질이 따뜻합니다. 그래서 양기에 좋죠. 그리고 산수유는 신장과 방광 기능을 강화하기 때문에 양기를 보충하는 데 좋고, 또 전립선과 방광 주변의 습기를 제거하기 때문에 빈뇨나 야간뇨에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산수유차는 만드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물 500ml에 말린 산수유를 10에서 15g 정도 넣고 중불에서 15분에서 20분 정도 끓이면 됩니다. 혹시 너무 오래 우려내서 시큼할 것 같으면 대추를 한 두 알 정도 같이 넣어서 달여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양기 충전의 가장 쉬운 방법은 양기를 기르는 생활 습관을 만드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야간뇨에 도움이 되는 생활 습관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첫째, 잠자기 4시간부터 카페인과 알코올을 금지하는 것. 둘째, 잠자기 2시간 전부터는 모든 음식을 일절 삼가하는 것. 셋째, 잠자기 1시간 전부터 다리를 심장 높이로 올려주는 것. 물론 이런 생활 습관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양기를 기르는 생활 습관에 대한 거니까요. 다른 방법 한 가지를 더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양기를 길러서 야간뇨를 개선시키는 생활 습관으로 족욕을 추천합니다. 족욕은 발을 따뜻하게 하며 체온을 높이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며 특히 신장과 방광 기능을 강화하기 때문에 약해진 양기를 보강할 수 있습니다. 족욕을 하기 위해서는 체온보다 약간 높은 온도인 40도 정도로 따뜻한 물을 준비합니다. 혹시 생강이나 쑥 같은 것이 있으면 물에 같이 넣고 족욕을 하면 더 효과가 좋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물이 준비되면 이 물에 약 15분 내외로 발을 담가주면 됩니다. 너무 오래 하는 것도 좋지 않으니까 자신에게 맞는 적당한 시간을 측정해 봐서 그 시간 정도로 꾸준히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시간대는 잠들기 전에 하는 것이 좋고요. 족욕을 하고 나서는 앞에서 소개한 태계혈을 함께 지압해주면 더 효과가 좋습니다. 물론 모든 야간뇨에 이러한 방법이 통하는 건 아닙니다. 기존에 질환이 있어서 야간뇨가 생긴 거라면 그 기저질환을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대표적으로 당뇨병이 있다거나 해서 야간 단뇨로 야간에 생성되는 소변량이 전체에서 20%를 초과할 정도로 문제가 있다면 당뇨병을 먼저 치료해야 합니다. 또 수면 무호흡증이나 불면증 같은 수면 질환 때문에 야간뇨가 생겼다면 그 수면 질환을 먼저 치료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원인 질환이 있다고 해서 위에서 말한 양기 강화법이 방해가 되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보조적으로 도움이 됐으면 됐지 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산수유차 같은 경우는 당뇨에도 도움이 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또 족욕 같은 경우는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해서 긴장을 풀어주기 때문에 수면 질환에도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당뇨병이나 고혈압, 수면 질환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분이라면 질환을 치료하는 게 우선이고요. 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양기 강화법을 보조적으로 사용한다면 더 좋은 효과를 볼 수도 있으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10년 넘게 서울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해마다 느끼는 거지만요. 세균에 감염돼서 생기는 병은 양방약이 진짜 잘 낫는 것 같습니다. 특히 방광염 같은 건 초기에 항생제 먹으면 금방금방 좋아지죠. 그런데 또 모든 병이 다 그런 것은 아니죠. 병이 오래되면 될수록 반대로 양기와 면역력이 더 중요해집니다. 만성 전립선염 같은 경우가 특히 그런 경우고요. 야간뇨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50대 후반 환자분이었는데요.
4, 5년 된 야간뇨 때문에 한 달 전에 오셔서 한약 처방해드린 케이스였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방광 신장 쪽 증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진맥을 해보니까 오히려 비장 기운이 엄청 약해져 있고 소화기에도 문제가 많으셔서 그래서 그쪽으로 처방을 해드렸었죠. 그리고 어제 다시 오셨는데요. 2시간마다 일어나서 화장실을 가시던 분이 이제는 한두 번 정도로 줄었다고 하면서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정도 더 한약 복용하고 완전히 좋아지면 그 정도에서 치료 종료하기로 했고요. 내년 봄, 즈음까지 잘 유지되면 그때 예방 차원에서 조금 더 복용하기로 했던 케이스인데요. 한약의 묘미가 이런 것 같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전혀 연관이 없어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다른 시스템이 있는 거죠. 한의학에서 말하는 기화작용이 그런 건데요. 인체의 상중하 모든 장기들이 합심해서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거죠. 그리고 이 중 어느 한 곳에 문제가 생기면 물론 문제가 생긴 곳에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전혀 엉뚱한 곳으로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죠. 어제 오신 분이 그런 케이스인 거고요. 아무튼 이렇게 예외적인 케이스도 있지만 그런 경우를 할지라도 일단 신장과 방광의 양기를 보충해주면 남자들에게는 특히 중년 남성들에게는 무조건 좋은 거니까요. 위에서 설명한 폐계열 제압, 산수유차, 족욕 이 세 가지 양기 강화법 명심하시고요. 야간요로 고생하시는 분이라면 꾸준히 실천해 보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양기 강화법으로 좋아지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야간요로 고생하시는 다른 분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